김병숙의 부동산TV 김병숙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방안이 기존에는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서 구입을 억제를 시키겠다는 뜻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와 한주택자 또 무주택자까지도 고가주택 9억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해서 구입을 억제시키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억 초과인 초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억제시키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이용을 해서 갭 투자 방지를 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 공적 보증회사인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사적 보증회사까지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 요청에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에 그 대출을 이용을 해서 신규로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에 제한을 또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금융회사가 주택 보유수를 확인을 해서 2주택 이상일 경우에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를 할 경우에 만기 연장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대출을 회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계속 주시해서 필요시에는 규제 보완을 하고 강화 장치까지 마련을 하겠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부담 강화와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는데요.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금액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3억 이하도 있고, 뭐 50억, 94억 초과 부분도 있고, 일반 주택을 이제 보유한 경우에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3%까지 인상을 시키겠다고 개정법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둘 다 조건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2주택을 보유를 한 경우에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8%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소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이 말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개정안이 상한선이 300%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경우에 기존에는 200%를 상한했는데 이제는 300%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이 말은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공시지가가 올랐다든지 이래서 금액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더라도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만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고 300만 원까지 납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자가 고령자일 경우에 세액 공제율, 고령자일 경우에 연령대에 따라서 공제율이 10%에서 20, 3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요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면 대상이 들어가니까 공제율이 높아질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는 20%, 30% 이렇게 10%씩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합산한 금액이 10%가 올랐죠. 그래서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70%였는데 이제는 80%까지 확대를 시켜서 실수요 1주택자에게 부담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조금 더 좋아졌죠. 그리고 공시 가격을 현실 제고하겠다는 하는데요. 이 말은 공시 가격이 시가에 대해서 뭐 60%에서 80% 사이 그 정도로 측정이 되죠. 공시 가격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시세가 변동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이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이제는 공시가격도 올려서 적용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보주 기간까지 요건을 추가시켰어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 9억 초과인 경우에 거주 기간은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 책정을 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보유 기간 뿐만이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만 하는 요건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이름은 지어졌는데 거주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죠.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한다는 이 발표는 9.13 대책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이주택자에게 전입 요건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해서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복 보유 시에는 허용 기간을 단축을 시킨답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택일 경우에 흔히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일시적 이주택, 기존 주택을 사서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서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보는 조건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보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되는 내용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전입 조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12.16 그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정정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우리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 지불까지 한 경우에 정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을 하나만 했다든지 계약금 지불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니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또 추가시켰어요.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이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관계가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등록 임대주택이 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시에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을 시킨답니다. 분양권이라고 하면은요, 계약금 중도금만 냈거나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전인 상태죠. 그래서 분양권은 내 주택이 아니죠. 취득세도 내기 전이니까요. 분양권은 권리에 불과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분양권이라고는 전혀 주택수에 상관이 없었는데 9.13 대책에서 대출이나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세제상의 다주택자 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중과를 시키겠다는 기준에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대출 청약 시에만 주택수를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시키기 위해서도 주택수를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죠.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또 인상을 시키는데요. 기존에 주택 외의 부동산, 주택이 아닌 뭐 분양권이라든지 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유 기간 1년 미만일 때로 1년에서 2년일 때는 40%,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일 때는 40%, 1년 이상일 때는 40%가 아니라 기본세율, 그러니까 6에서 42% 세율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40%에서 50%로 바뀌었고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는 기본세율의 40%를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걸 다시 보시면 1년 미만일 때는 40%에서 50%로 바뀌었죠. 그런데 2년 미만일 때는 기본세율이었는데 40 추가를 넣었습니다.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시적이에요. 다시 보면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10년 이상 해야 되는 조건과 함께 또 한시적이에요.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시키는 혜택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시키는 혜택을 준답니다. 이것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해서 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겠다는 뜻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를 시킵니다. 지정 지역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지역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시키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자세히 분석을 하고 탈세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자세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래 조사와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라고 돼 있는데요. 인력을 증원을 시켜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단속을 또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20년 2월부터 적용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시키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시키겠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3억 이상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 제출을 하고요. 거기다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강주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이 비규제 지역까지도 6억 원 이상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은 20년 3월부터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증빙 자료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 9억 원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개선되는 내용이 투기과열 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실거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까지 제출토록 합니다. 그리고 20년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공급 질서 교란과 불법 전매 시의 청약 제한을 강화시킵니다. 이제 공급 질서 교란이라는 것은 증서를 사고 팔고 불법 전매했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3년에서 10년의 청약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전매가 적발됐을 때 10년간 청약 금지를 시킨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기과열 지구에서 5년이었는데 이제는 10년간 청약을 금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 강주 등등 지방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3년이었는데 10년 동안 청약 금지를 기간을 바꿨습니다. 불법 전매를 했을 때는 기존에는 그 청약 금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10년 동안 청약 금지 기간을 넣었습니다. 20년 3월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청약 당첨 요건을 강화를 시켰고요. 청약 재당첨 제한도 강화시키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당첨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재당첨을 제한을 시켰어요. 이제는 부장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했을 때 10년간 재당첨이 안 되게끔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당첨된 경우에도 7년간 재당첨이 할 수 없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20년 3월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시에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도 축소를 시키는데요. 이제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에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주택의 혜택을 부여를 했는데요. 면적 기준에만 존재를 했어요. 면적이 40평방미터, 60평방미터, 84제곱미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취득세, 재산세의 가액 기준 금액까지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법이 개정 후에 새로 이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등록 요건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자 의무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데요. 서울 도심 내에 공급이 차질 없는 추진을 했다고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고 보입니다. 이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20년도 상반기 중에 주택 수요 공급 약적 측면을 걸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달라진 점 또는 향후 주택 거래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9억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 또 규제 지역에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규제를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거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매도자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은 매도가 들어가거나 급매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나마 매도자들 분들이 몇 억씩 내려서 이렇게 파는 경우에 매수자들이 현금 부자가 조금 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팔지 않았던 매도자분들이 과연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까지 내려가면서 팔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내려야만 되리라 보기 때문에 9억 초과인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급감이 되고 거래가 없으리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 부자들은 어디로 방향을 틀까요? 제 생각에는 고위험 고수익 식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동산으로 맛을 보신 분들은 또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리라 봅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을 피하거나 금액을 피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금액이 줄여야 된다면 9억 이하인 주택 또 투자 가치가 있는 주택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대대광 대구, 대전, 강주 규제 지역이 벗어난 부산 지역 이런 쪽으로 약간 눈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수도권 투기 지역에서도 9억 원 이하인 쪽에서 거래를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고 봐야 알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잠시만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손가락 올리는 좋아요 표시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겁나게 고맙단게요. 제가 사투리를 잠깐 써봤는데요. 강주 지역에도 이렇게 영향이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메이커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는 약간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TV의 김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